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금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페루에 도착했습니다. 페루에선 현지 시간 15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에 대한 삼국 인식을 공유하고 조율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 인사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 도착해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회의엔 의장국인 페루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데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다음 달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는 마지막 정상회의가 될 예정입니다. 새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 문제를 새 정상이 심각하게 다룰 거라며 3국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상이 조율된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전망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미국 정권 교체 시기를 전후로 북한이 그간 도발을 감행해온 만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0일까지 매일 북한 상황을 지켜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3국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 사무국을 설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이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 참석을 계기로 현지 시간 15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페루 리마 프레스센터에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지 시간 16일에는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에이펙 강요회의를 계기로 페루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회담에서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 공감하고 한미 한일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강요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후 2주 만의 만남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은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양측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에 앞서 그동안 한미일 3국이 논의한 안보와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다며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열 장관도 부산에서 개최될 UN 플라스틱 협약 관련 회의를 소개하고 한미가 관련 논의를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와 북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을 대면하는 건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을 비롯한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은 긴밀한 협의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 재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의회에 보고한 2024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 등을 점검합니다.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어제 오후 5시 10분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됩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